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늦어도 2029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2경춘국도와 함께 예타 면제 대상에 올랐던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예타의 필요성은 인정받았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을 우선 선별해 알려주는 지능형 선별 과제 시스템이 원주에 구축됐습니다.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기대됩니다. 강원도 인접지역인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늦어도 2029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상습 지정체 현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개통된 서울 춘천 고속도로. 하루 2만 6천 대였던 교통량이 2017년에는 5만 4천 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갓길을 가변 차로로 개선했지만 포화 상태인 교통량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국도 46호선인 경춘국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구부러진 도로가 44군데나 되고 평면 교차로도 30곳에 달해 간선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2014년부터 대체도로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SOC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이 낮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서 춘천시까지 33km 구간으로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의 23개 예타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강원도는 통상적인 국도 건설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22개 사업과의 경쟁이 불보듯 뻔해 조기 착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노선 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사업 초기 구상 때부터 춘천과 가평이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국토부가 설계를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선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북 포항 동해시 구간을 전철화해 동해선 전 구간을 고속 운행하는 179km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도 예타 없이 추진됩니다. 완공될 경우 부산 강릉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어 영남권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서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영월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지역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모든 것이 정부 시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폐광 지역은 지속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은 3년 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하나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도로 가운데 제천과 영월 간 30km 구간에 1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광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는 아니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된 만큼 사업 확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6월 조사에서 사업 효과와 경제성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관광 인프라나 또
강원 남부권 주민들 그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 역시 제2경춘국도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영월은 삼척까지 가는 그 시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삼척까지도 시너지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자 7조 원 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 목표인 내년 조기 착공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 지역에 설치된 1,300여 대의 CCTV를 지켜보는 눈이 좀 더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영상 속의 사건, 사고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관제요원에게 보여주는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늦은 밤 원주의 한 재래시장. 한 남성이 문을 닫은 점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여의치 않자 다른 점포들의 기웃거리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CCTV를 통해 남성의 행동을 살펴보던 관제 요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9명의 관제 요원이 1,300여 대의 CCTV를 모두 볼 수는 없는 상황. 원주시가 관제 능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나 사건, 사고를 스스로 감지해 관제 요원이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에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 요원 1인당 평균 120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던 것이 5분의 1 수준인 24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카메라를 관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제 요원에게 선별된 관찰 대상을 제공해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사건 사고 발생 빈도와 같은 데이터가 수집되며 이를 통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또 지역별 시간대별로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 저장함으로써 범죄 가능성 예측은 물론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원주 도시정보센터. 4년 동안 절도와 폭력, 음주운전, 화재 등 900여 건의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영동 북부 설악권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들이 환경부에 잇따른 제동으로 지지부진합니다. 동서고속철도는 노선 결정 문제로 부진하고 오색 케이블카는 잇따른 소송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사업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시내 곳곳에 환경부를 규탄하고 대규모 결의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환경부에서 동서고속철도 노선의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를 문제 삼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실령 터널 지하 밑으로 철도 노선을 통과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생태계 피해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사회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부를 규탄하고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된 지도 2년 반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산 터널 지하는 되고 우리 국립공원 설악산은 안 된다는 이상한 작대에 의해서 우리 속초 시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2015년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와 악연이 깊습니다. 적폐 사업으로 몰려 환경 영향 평가가 중단된 가운데 앞으로 나올 소송 결과가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천연 기념물인 산양을 원고로 제기한 소송이 원고 자격 미달로 기각됐지만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긴다면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행정 절차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설악권 현안 사업들이 올 한 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접지역인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우제류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일제 소독과 철저한 백신 접종을 주문하고 항체 양성률이 낮은 25개 농가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